장대 양봉으로 뚫을 확률이 높다. 어찌됐든 장대 양봉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다음 질문이 그 장대 양봉이 언제 나올 것 같냐는 거겠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스물스물 오르고 있죠. 별 호재도 없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69K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점을 깨러가는 거에 거의 마지막 저항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여기 채널의 중단인데 여기만 잘 뚫으면 그 다음에는 69K 고점 뚫으러 가는데 막을 관문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는 이 저항 구간을 어떻게 뚫을지 제가 과거 통계를 토대로 어떻게 될지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적으로는 장대 양봉입니다. 이러한 저항 구간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뚫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요. 과거에 이 구간을 어떻게 뚫었었는지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도 평행 채널 이렇게 중단의 저항 구간을 조정 짧게 줬다가 장대 양봉으로 뚫었고, 그렇죠? 이때도 평행 채널 중단 부분을 비비다가 스물스물 올리더니 결국 뚫을 때는 장대 양봉으로 뚫었고, 이때도 평행 채널의 중단 부분을 올리다가 짧은 조정 후에 장대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이 저항 구간은 항상 장대 양봉으로 뚫어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결국은 조정을 짧게 주고 올리던 깊게 주고 올리던 어쨌든 이 패턴의 평행 채널 중단 저항 구간을 뚫을 때는 뭐다? 장대 양봉으로 뚫었다. 어찌됐든 장대 양봉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다음 질문이 그 장대 양봉이 언제 나올 것 같냐는 거겠죠? 전 시간상으로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년도 금리 인하 전까지예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6월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즈음에 경기 침체를 동반한 큰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내년도 6월 전까지는 단기 상승장이 지속이 되면서 이 구간도 뚫어주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강력한 마지막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비트코인을 전부 익절하지 않고 절반 정도만 익절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가격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들처럼 이런 식으로 비비다가 장대 양봉으로 뚫거나 아니면 그래도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 32K 구간의 고점을 살짝 터치해주고 올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인데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벌써 11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면 12월 말 1월 초죠. 그런데 1월 10일에 뭐가 있죠? 현물 ETF 승인이 예상되는 날이 있죠. 그 전까지 조금 끌다가 1월 10일쯤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그냥 빵 쏴버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호재가 나왔으니까 호재가 소멸되면서 스물스물 또 다시 단기 조정장을 주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구체적인 경로까지는 그때 돼봐야 압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장대 양봉으로 뚫는 두 번째 시나리오,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 만약에 내년 5에서 6월에 예상되는 금리 인하 전까지 그 상승장에서 뚫질 못하고 조정을 계속 받는다 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되고 바로 뚫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는 중에는 하락을 할 수 있고 금리가 아래서 동결이 될 때, 저금리 시대가 다시 확정이 될 때 깨러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높은 확률로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 27K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위기급의 위기가 온다면 최대,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한다면 최대 18K 부근, 18,000불 부근까지도 하락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럴 확률은 일단 낮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해 이 상승장에서 고래들이 올라오면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도 매수를 했고요.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았을 때 매수 구간을 15.5K에서 현재 한 39K 정도까지 본다면 이 고래들의 매수 평단은 중앙값인 27.5K쯤이 됩니다. 보통 고래들이 양봉을 띄우면서 매집을 하면 그 상승의 절반 정도 구간, 즉 매집 평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7K 위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렇게 평행 채널이 그려지는 경우에는 평행 채널의 중단이나 아니면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중장기 지지선 구간이 있는데요. 이 지지선 구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확률적으로 27K
아래로는 안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하락을 해도 27K 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1순위 시나리오,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18,000불까지 떨어질 확률이 두 번째 시나리오로 후순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봐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현금을 50% 정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조정이 올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력한 반등 포인트들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다시 큰 상승을 노릴 계획입니다. 현물이 좋은 점이 분할 매수를 하기가 쉬워요. 선물 레버리지는 타점이 조금 틀리기 시작하면 손실이 레버리지만큼 매우 커지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다시 잡아야 하죠. 하지만 현물은 좀 더 길게 보기도 하고 청산도 없고 손실 퍼센티지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면 결론은 뭐다? 어차피 중기적으로 여전히 저점은 15.5K 부근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고, 게다가 진짜 웬만큼 큰 경제 위기가 아니면 27K 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으니 저는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틀리더라도 이렇게 주요 반등 포인트마다 매수를 한 경우에는 분명히 그 매수 평단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탈출 기회, 즉 대응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